네, 안녕하세요. 슈상입니다. 저는 도쿄에서 10년 넘게 생활했고, 직장 생활은 8년 정도 했고요. 현재는 서울에서 지내면서 도쿄, 서울 오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투에서 눈치채셨다시피 부산 촌놈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은 도쿄에서 하고 지내는 건 서울에서 지내고 있네요. 네, 첫 영상은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했는데, 역시 돈 이야기가 제일 관심 많으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일본 직장의 월급과 세금, 한 달 생활비 등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대기업이 아닌 회사에서 근무했고요. 직종은 컨설턴트 일을 했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퇴직을 해서 지금은 백수, 네, 백수입니다. 백수고요. 그래서 퇴직 전에 받았던 23년 11월 월급 명세서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이게 일본에서 받았던 월급 명세서인데 보시면 기본급이 87만 5,600엔, 잔업수당이 12만 4,400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교통비가 5만이란다. 5,270엔. 이렇게 해서 총 급여가 100만 5,270엔이네요. 도쿄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45만 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나름 높게 받은 급여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주면 너무 좋은데 당연히 그렇게는 안 주고요. 세금으로 요렇게 저렇게 다 떼갑니다. 세금 보시면 건강보험료가 5만 1,036엔, 후생연금이 5만 9,475엔, 그리고 고용보험이 6,060엔 해서 옆에 보면 사회보험료가 11만 6,571엔이네요. 아,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 아씨, 보니까 열받네. 옆에 보시면 과세 대상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과세인 교통비를 제외한 급여에서 사회보험액을 뺀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액을 기준으로 소비세와 주민세가 빠져나가고요. 옆에 보시면 소비세가 10만 2,266엔, 그리고 주민세가 6만 9,175엔, 6만 9천, 많이 떼가네. 이렇게 해서 총 떼간 세금이 28만 8,012엔입니다. 때 빠지게 일해서 28만 8,012엔 국가에 주는 거죠. 그렇게 주고 남는 게 71만 7,258엔이 제 손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많은가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는 얼마 받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실수령의 계산기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돌려보니 760만 원 정도 나오네요. 와,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떼가는데 일본이 더 떼가네요, 더 떼가. 와, 일본 세금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제가 이 급여로 한 달 동안 어디에 얼마 썼고 얼마 정도 남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초록색으로 칠해둔 게 고정 지출이고 빨간색으로 칠한 게 변동 지출입니다. 고정 지출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집세, 일본어로 야증이죠. 관리비 포함해서 17만 엔입니다. 이게 도쿄 평균 월세가 9만 엔에서 12만 엔 정도인데 제가 살았던 맨션이 신축이기도 했고 위치도 좋아서 조금 더 월세가 평균보다 비쌌었습니다. 크기는 10평 정도? 작죠? 17만 원이나 주고 사는데 10평입니다, 10평. 도쿄집들이 대부분 크기가 작습니다. 여기서 맨션이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인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3층 이상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을 맨션이라 부르고 1, 2층짜리 목조나 경량 철골조로 지은 건물은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반대죠. 한국은 큰 거 아파트고 작은 건 맨션인데 참고로 사진에 보이는 20층 이상 맨션은 타워 맨션이라고 하는데 부부 합산 연봉 1억인 부부를 파워 부부라고 하는데 이 파워 부부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타워 맨션입니다. 네, 다음 공과금인데 전기세가 4,500엔, 가스비가 4,500엔,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 납부하는데 한 달로 계산하면 2,500엔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과금 합계가 11,500엔. 이게 기본적으로 1인 가구 공과금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신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계값 포함해서 9,000엔, 만엔 정도 납부했던 것 같고요. 저가 통신사 이용하면 2,000엔, 3,000엔 정도로 싸게도 이용이 가능한데 대부분 분들이 평균적으로 5,000엔에서 7,000엔 정도 내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일본 신축 맨션 중에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살던 곳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이라 따로 인터넷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진 않았고요. 보통 인터넷 요금이 한 달에 4, 5,000엔 정도입니다. 다음은 헬스장. 일본이 한국처럼 헬스장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애니타임이랑 골드짐이라는 곳인데 왜 헬창군들한테는 골드짐 유명하죠. 근데 제가 살던 곳에는 골드짐이 없고 애니타임밖에 없어 애니타임 다녔고요. 가격은 점포마다 다릅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한 달에 8,000엔 정도였는데 뭐 다른 곳도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12개월 한 번에 딱 내면
할인되는 그런 프로모션 같은 거 없고 꼬박꼬박 8,000원씩 내고 다녀야 됩니다. 다음은 변동 지출. 식비는 회사에 식당이 있거나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사 먹고요. 한 끼에 1,000원 쓴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끼 먹으면 하루에 2,000원, 한 달이면 6만 원이네요. 근데 뭐 가끔 술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고 하니까 식비로 10만 원 정도 지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많은 직장인들이 바꿔 바뀌려고 도시락 싸서 먹고 편의점에서 뭐 대충 때우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신입사원일 때는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거나 선배 찬스 썼습니다. 다음 교통비 제가 1,000원 정도 적어놨거든요. 1,000원밖에 안 적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전철 구간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정기권을 발급받는데 이 전철 정기권을 회사에서 금액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권이 꿀인 게 정기권 안에 포함되는 역들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정기권에 포함되는 역이 신주쿠, 시부야, 요요기, 에비스, 하라주쿠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저는 딱히 교통비를 내고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생활비인데 요 안에는 생필품 구입, 아프면 병원 가는 거, 쇼핑, 여행, 취미생활 등이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건 사람마다 뭐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취미생활은 없었고 쇼핑하는 데 주로 소비했고 뭐 가끔 여행 가는 정도였습니다. 달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12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총생활비가 제가 딱히 명품을 좋아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하지 않는데 이 정도 금액이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금액 약 30만 원 정도가 남네요. 이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급여가 24만 원? 세후급여가 18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는 뭐 세금 내고 월세 내고 뭐 이거 먹을 거 쓰고 하면 뭐 2만 원, 3만 원 많이 남아도 4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네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에서 받았던 급여와 세금, 그리고 한 달 동안 사용한 생활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본에 취직을 생각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예전처럼 연공 설제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최근 회사들 트렌드가 능력 있고 열심히 하면 대우해주는 시스템이라 본인이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급여와 대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N이 저렴해서 870원 정도였나? 네, 그래서 일을 해도 이거 손해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엔화도 오르고 있어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뭐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도쿄, 서울 오가면서 느꼈던 것들, 서울에 있으면서 도쿄 그리울 때, 서울에 있으면서 가끔 도쿄 그리울 때 있거든요. 뭐 도쿄가 서울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빠잉.